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네, 반갑습니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졌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 나름대로 제가 좀 많이 바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대한행정사회가 상당히 좀 어떤 고난의 길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의 길 속에 저도 살짝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 자주 좋은 내용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뭐든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행정사회가 8개 회로 나눠져 있다가 이게 통합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작년 2021년 6월 10일 날 대한행정사회가 김만복 회장을 필두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정말 그 여러 사조직도 많이 생기고 또 대한행정사회 임원 내부적으로도 서로 간의 어떤 소통과 협조와 어떤 배려란 그런 마음이 상당히 좀 부족했던 시간이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본의 아니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렇게 경력을 쌓고 연륜을 쌓는 건 좋지만 자기가 내려올 때는 과감하게 내려올 줄도 알고 공정과 정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행정사회가 다소 어떤 정치판의 어떤 이렇게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또 제가 행정사로서 늘 영상을 찍을 때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사실 뭐 밝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업에 근무하는 행정사로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사실 대한행정사회에서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시작 부분에 그 팜플렛 사진 부분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제는 행정사 시대입니다. 정말 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뭐 다 각자의 그 전문 분야가 있듯이 우리 행정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각 행정기관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행정사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요. 우리 행정사는 여러분들 일반 행정사가 있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 그 다음에 기술 행정사가 있죠. 회사 행정사입니다. 회사 행정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이 회사 행정사들은 특히 어떤 이런 해운 관련된 업무라든가 아니면 해양 안전 심판 관련된 업무들을 좀 주된 업무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일반 행정사들은 좀 광범위하죠. 광범위한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뭐 인허가에서부터 일반 행정 심판, 그 다음에 각종 뭐 민원 행정 업무라든가 또는 출입국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참 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일반 행정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행정사회도 이 행정사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이제 알리는 팜플렛인데 그만큼 실제 우리 국민들 삶 속에는 우리 행정사라는 제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한테도 하루에도 뭐 여러 통씩 전화가 오지만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행정사분이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전화를 받다 보면 제가 법무사에게 의뢰될 등기 업무 관련된 것도 행정사한테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건 저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셔가지고 법무사한테 등기 업무를 의뢰하셔라. 즉 법원이라든가 법원에 관련된 등기 업무는 전부 다 변호사라든가 법무사에게 이렇게 의뢰해서 맡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다툼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내가 어떤 불공정한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은 행정사가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행정사의 어떤 업무 업역이라든가 또는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어떤 업무 능력이 가능한지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이 행정사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력직 공무원으로 많이 이렇게 자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가 행정사 시험 제도로 10회 시험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회 시험 출신자들도 처음 9년 전에 이제 행정사 개업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많이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전문 자격사들도 하나의 어떤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듯이 우리 행정사도 지금 2022년도 5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불협화음들이 하나의 시행착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내다보시고 자격증을 이렇게 내가 꼭 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향후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경력직 공무원분들이 이걸 장롱 자격증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좀 이 자격증을 원활하게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번 도전하십시오. 뭐 이게 뭐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 만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업역이 그만큼 넓습니다. 넓고 이 행정사라는 일은 굳이 의뢰인을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의뢰인이 와서 상담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두려움 갖지 말고 시작하시고, 특히 주변에 정말 이런 행정사의 일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행정사의 어떤 활동 범위 내역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사실 제가 업무를 진행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 건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집합건물 설립에 대한 관리단 설립이죠. 그 집합건물에 관한 이런 또 내부적인 다툼들이 많아요. 이런 건물들이 그런 다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관리단 설립에 대한 업무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비영리 법인 설립, 사단법인 설립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사단법인 설립에 따라서 또 공익법인 지정을 받는 업무, 그 다음에 각종 뭐 인허가 업무 이런 것도 제가 또 많이들 지금 올해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최근에 하고 있는 건 기업 행정 심판인데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환경법의 규제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워낙 뭐 국회의원 수도 많고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국회의원 임기 중에 꼭 위반을 해서 법이 통과되기를 또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실 법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바뀌는 법을 이 사회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회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따라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법 위반이 돼버리거든요. 법 위반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처분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업을 경영하시는 CEO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법의 규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규제의 틀을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법의 규제만 잣대만 대고 공무원들이 너 이거 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보다 왜 안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그런 사정을 들어보고 그 사정을 들여다보고 그 기업이 정말 노력을 했다라면 어느 정도의 어떤 일정 기간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말 최적의 그런 나라를 살린 경제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CEO들이 10년, 20년, 30년 회사를 일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뭐 3개월, 6개월 갑자기 공장 가동을 영업 중지를 하라 해라. 그러면 얼마나 피해가 크겠어요. 그걸 또 뭐 과징금으로 내라? 1년에 매출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몇 억씩 과징금 내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위치해 있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관련 법이 이 해당 직장에서 얼마나 이걸 개선할 수 있는지, 이걸 어느 정도 시간을 더 부여했을 때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본다면 공무원들도 사실 뭐 철밥통이라든 소리도 듣고 복지부동이란 말도 많이 듣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 듣는데 실제 나가서 한번 보세요. 많이 실제 나가서 보시고 실제 기업 경영을 하시는 CEO분들이 무슨 애로사항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법의 잣대만 들이대고 행정처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5월 따뜻한 5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도 많이 풀렸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제 많이 소풍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는데 다들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좀 위기스럽습니다. 감염성 전파가 위험한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5월 파이팅 시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